자, 우선 봐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경험을 해서 원래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있어. 자, 우선은 1차 함수를 잠깐 볼게. 이렇게. 자, y는 x 플러스 2항. 자, 이 1차 함수의 x절편을 여러분들이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y0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0을 대입해서 x값을 구하려고 이렇게 식을 써봐. 그러면 요 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르게 좀 보란 얘기야. 우리가 그 함수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냥 얘를 딱 보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거잖아. 요런 꼴. 그치?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란 얘기야. 정말 간단한 방정식이지. 어쨌든 1차 방정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x값을 구하면 요 x값이 요 y는 x라는 직선에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니까 어쨌든 뭐 길게 1인가 1인 건 넘어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면서 x값이 마이너스 1이 점을 지날 거란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 잘 봐야 돼. 자, 그냥 방정식으로 봐. 방정식의 이 근이랑 그 다음에 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 여기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이랑 함수는 생각을 달리하는 순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함수 그래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방정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느 걸 배웠냐면 또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풀었어. 그래서 x 플러스 y는 뭐 마이너스 1 또는 2x 마이너스 y는 4 이런 연립방정식 풀려고 하면 여러분도 그냥 열심히 풀었잖아. 연립해? 그럼 이제 그 의미도 알아. 연립하라는 의미는 요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 배웠어. 해가 무수히 많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 y를 구해라. 그러면 뭐 x가 만약에 2이고 y가 마이너스 3이어도 마이너스 1인 거고 5고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분수로 들어가도 마찬가지. 얘를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다고. 그럼 그 점들을 딱딱딱딱딱 찍으면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이 한 점 한 점 한 점들이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가 된다는 거예요. x값 y값 하나하나가 방정식의 해다. 또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도 역시 이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점으로 쭉 찍으면 역시 선이 될 거고 이 교점이 뭐냐 이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듯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이랑 같다라고 2학년 후반부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걸 배웠다. 그때는 그냥 이거 구하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해석하는 걸. 어떤 거? 자, 우리가 이걸 연립해 볼게. 연립하는 거 뭐 여러분 가간법 말고 대입법 한번 해볼게. 자, y는 하고 넘겨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도 얘를 넘어가는 게 낫겠네. y는 2x고 얘를 넘겨.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이게 대입법이야. y랑 어차피 y랑 얘랑 같은 거니까 y 대신 얘랑 얘가 나와서 같다라고 풀어도 되겠지. 2x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이렇게. 됐어요? 이항하면 이렇게 이항하면 3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3 돼서 x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y 값이야 뭐 여기다 대입하면 구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역시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다시 끊어보자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이 x좌표, 교점의 x좌표는 그냥 얘랑 얘를 연립으로 한 이 1차 방정식의 근이랑 같은 거야. 1차 방정식의 근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좀 확장하면. 앞으로 이제 1차 방정식을 풀어라.
2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7. 이것도 1차 방정식이야. 그치? 근데 이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자,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도 되지만 얘를 하나의 1차 함수 그래프로 보고 이 친구도 하나의 그래프로 보고 자, 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건 이 왼쪽이랑 오른쪽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랑 똑같네. 정말 이해가 갔나 모르겠다. 얘들 가?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그래프 입장에서는 교점의 x좌표랑 같다고. 그걸 이제 확장할 거라는 얘기야. 고등학교에서 다시. 오늘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지금 설명한 게 무슨 말이야 조금씩 이해가 갈 거야. 그냥은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 바로. 자, 지금 여기 여러분한테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그치? 그럼 요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해보자고. x절편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자, x절편 구해보자. 그러면 y 0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x값을 구할 거 아니야. y 0을 넣어서 x값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그럼 요 식을 풀면 되잖아. 근데 이제 2차 함수다 보니까 x절편을 구하는 이 순간, 요 순간을 잠깐 보자고. 요 순간 딱 멈춰서 보면 얘는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다. 앞에서 배웠다. 2차 방정식이고 우리 2차 방정식은 완벽하게 근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석이 가능한 거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근을 구해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직접 구해도 되지만 그치? 근을 구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문제냐면 야,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어떤 관계야?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만나지 않아? 이걸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이라는 격은 결국은 x절편인 거고 x절편은 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라고. 근. 그럼 근의 입장에서 잠깐 보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근이 두 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가 근이 한 개 있으면 이차함수가 결국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근이 이제 없다. 말이 안 되지. 허근이다. 무슨 근? 허근이다. 그럼 허근이면 그래프상에서 어떤 상황이 되냐 이거지. 이거 잘 봐. 우리가 다루는 이 좌표 평면은 x축, y축, 그리고 실수라고 실수. x도 실수고 y도 실수야. 그래서 이제 실수 평면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는 건 이 점 하나는 다 실수라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2차 방정식 풀면 뭐 허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뿔마 i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허수를 여기다 나타낼 수는 없다고. 이제 허근 자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뭐 복소 평면 그래가지고 이제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대학교에서 배워. 이러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럼 만나지 않는 경우는 결국은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허근을 갖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랑 x축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허근을 갖는 경우니까 판별식으로 우리가 다 해석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그래프 입장에서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겠지.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내용 봐보면 근형이야.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위치관계라고 돼 있고 그럼 x축과 위치관계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x절편을 구하는 과정이랑 동일한 거고 x절편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날 건데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두 개일 거니까 분명히 그래프 입장에서는 교점이 두 개일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걸 이해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
자, 뭐, 이 A가 0보다 작은 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니까 요건 우선은 신경 쓰지 마. 우선 요거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걸 정확히 이해하고 0보다 작을 땐 위로 볼록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하면 되겠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자, X축과 만나는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다.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야.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는 걸 다 세트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머릿속에. 이해가? X축과 이렇게 접한다. 접하는 건 우리 수학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라고 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한다고 해요. 저 말 모르면 안 돼, 반드시. 그리고 이거는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중근을 갖는 거예요, 중근. 서로 같은 근. 자, 중근은 해석이 좀 조심해야 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방정식 할 때도 했어. 이걸 우리는 중근이라고 하고. 그래프 입장에서는 중근이라는 의미가 없어. 그래프 입장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겠다. 만나지 않는 거는 근이 없는 거다. 실근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여기 이해돼야 돼. 자, 보자 그러면. 자, 보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A, B 값을 구하라. 자, 우선은 여러분한테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하나는 -2고 하나는 4라는 걸 이제 가르쳐 준 거야. 이 함수는 완벽한 식이 아니네.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X축과의 교점. X절편. 이거는 여러분들이 y는 0 놓고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동일하다고 했어. 그래서 y에 0 넣어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서 x값을 구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x값을 구해서 나온 값이 하나는 -1래. 또 하나는 4래.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근을 아는 거니까. 방정식 근을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 단계로 갈 수 있겠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고. 맞아요? 잘 안 보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최고 차항에서 2인 거 보니까 2로 양변을 다 나눴나 보다. 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나중에 이렇게 2배 하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억날까 안 날까 모르겠다. 이게 넘어오는 거지. 얘를 보고서 전개 이거 먼저 해야 되기 괄호부터. 그러면 요 전개하는 건 그 선생님이 바로 오게 하고 싶은데 한번 중간 과정을 다시 설명한 거야. 혹시나 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자, 요 우리가 두 근을 알면 2차 방정식 세우는 거 했었잖아.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근을 딱 아니까 둘이 더하면 되네. 마이너스 2랑 4 더하면 2야, 2. 그러면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합 x라고 했어. 난 플러스 곱 2, 4, 8, x 마이너스 8. 거기에 2배 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2차 함수를 찾아 나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한 사람은 쉬운 거고 이해 못한 사람은 이거랑 이거 관계를 이해 못하면 이제 이게 어렵게 된다고. 굉장히.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 x절편이라고 하지 않아. 우리 이제 교재에서 나오지만. 자, 두 그래프의 교점에 이 x좌표가, 왜냐면 x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방정식은 x에 대한 방정식이다 보니까 x값을 구하는 거야. 이 교점의 x좌표가 결국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야. 저걸 거꾸로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2학년 때 풀었어, 이거. 이렇게 해서 이 교점 딱 주고서 교점을 알면 아까 거꾸로 연립방정식에 대입해서 A, B 이렇게 붙어있는 연립방정식에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풀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교점이 결국은 방정식의 해랑 연결이 되는구나. 시각을 다르게 보면. 다음 문제 봐봐.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실제 만나는 문제 이 정도 수준이야. 여러분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다시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각각 AB라고 하자. 그리고서 이게 이제 선분 AB라는 건 두 점 사이 거리에 이거. 그치? 왜냐면 값이 나와 있으니까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럴 때 K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제 못 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읽고서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문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랬습니다. 이차함수가 우선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아래를 볼게. 우선 항상 그림을 살짝 개형을 그려주는 거야. 계략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도 이렇게 풀지는 않지. 선생님은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어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상상하면 되겠고 둘 중에 하나가 AB야. 문자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어느 게 큰지 모르는 거야. 이게 B고 A일 수도 있어. 속단하면 안 돼, 문자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AB야. 됐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길이가 2루트 1.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우선은 요 교점의 x 값은 요 방정식에 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방정식을 한번 보자고. 2차 방정식으로. x절편 또는 요 방정식의 해가 교점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방정식의 근을 딱 구하면 되는데 근을 알 수가 없네. k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못 구하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요 a, b 값이 어떤 숫자로 해보자. 여기가 2고 7이라고 해봐. 그치? 그럼 이제 x 값이 2고 7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7에서 2 빼서 5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숫자로 알면 여러분 잘해. 문자일 땐 저 생각을 절대 못 하더라고. 이게 AB야. AB보다는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이제 앞으로. 익숙하니까. 왜? 2차 방정식의 이 두 근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랑 이 방정식의 근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결국은 이거에서 이거 큰 값이 베타고 작은 값이 알파인지 모르니까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고 생각 가르쳤어. 거리라는 건 모르거든, 누가 큰지. 우선 2에서 아까 같이 7을 빼면 마이너스 5가 생겨서 거리가 마이너스 5라는 답이 생기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라고 했고. 결국 이 값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게 2루트 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 2차 방식의 근과 괴사의 관계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이 떠올라야 된다.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쵸?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래서 6 이렇게. 두 근의 곱 k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알아. 차를 구하러 가는 거야. 차는 바로 못 구해. 차의 제곱은 곱셈곰식의 변형.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4곱 뺀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고 했어. 이런 거 안 외우고 있으면 못 알아듣는 거, 못 쫓아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자, 합의 제곱 6의 제곱 36이네. 그 다음에 4배 곱 하는데 곱이 4k-3이네. 이게 이제 값인데 이 값이 자 우리 이 값이 2루트이니까 이걸 제곱하면 되겠네. 2루트를 제곱하면 루트 8이니까 8 되겠죠. 이렇게 8. 됐어?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4K 넘어갈게. 4의 배수로 해서 4로 나눠도 돼. 이게 번거로우면. 4, 2, 8. 4, 46.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모든 항을 4로 나눴어. 됐어요? 이거 마이너스 K. 저로 이항할게. K. 여기 4 있고 전배하면 3이니까 7. 넘어오면 5 이렇게. K는 5 이렇게 되나 보네. 맞는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게 이제 결국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 이 선분의 길이는 결국은 두 근의 차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차 구하는 공식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 그럼 그걸 외운 사람은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
구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우면 좋다 그랬어. 매번 이렇게 푸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러면 절대값 a, a가 1이다 1. 1은 쓰나마나. 그럼 루트 d만 구하면 돼. 루트 d. d 얼마야? b제곱 66에 36 마이너스 4a는 1이니까 c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이게 두 근의 차이야, 이거. 이거랑 뭐랑 같으면 돼? 2루트 2랑 같으면 되겠네. 그치? 2루트 2는 루트 8이니까 이렇게 루트 씌운 게 같은 거네. 그럼 양변을 제곱해도 같겠고, 이거 풀어도 되네. 이거나 이거나 동일하네. 전 시간에 잘못 풀었네. 어쨌든 이렇게 돼. 됐어요? 요거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이제 문제라고. 자, 그러면 동일한 거야. 자, 아까는 어떤 걸 한 거냐면 이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봤는데 이제 선생님 이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방정식을 풀어. 숫자로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우리 익숙한 걸로 해보자. 자, 요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방법.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얘도 여러분들 함수로 봐야 돼. 자, y는 0이라는 x축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지만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보면 이게 y는 0이란 직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x축을 앞으로는 y는 0이란 직선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함수야. 상수함수라고 해. 함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요 함수랑 일단 y를 딱 갖다 붙여. 여기다 y를 딱 갖다 붙이라고. 같다라는 얘기는 연립했던 얘기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는 0이라는 직선이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랑 연립해서, 그치? 이 방정식을 푸는 거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랑 동일한 거야. 됐어? 근데 이걸 시각을 좀 다르면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5x에서 2x만 두고 마이너스 3x는 1로 이항해 볼게. 이렇게 같은 식이지? 같은 식이야. 맞아요? 6도 좀 잘라. 하나만 남기고.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다르게 봐봐. 잘 봐. 얘도 2차 함수야. 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 함수라고. 같아? 그게 또 무슨 얘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3x 마이너스 5라는 이 1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랑도 동일한 거야. 똑같은 방정식이야. 똑같은 방정식. 넘겨서 정리한다. 근데 또 시각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자, 우선 방정식 풀어볼까?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2,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2에서 만나고 하나는 3에서 만나는 거야. 이제 요 그림은 요 그림이에요. 이게 y는 0이라는 x축,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는 6이라는 요 그림. 근데 요 그림은 뭐냐 이거지. 얘는 다른 그림이야. 그림은. 잘 봐. 이거는 완전 제곱식인데. 그쵸? y는 x-1 전체 제곱.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안 보인다. 역시 공부 안 한 사람이야. 지금 계속 얘기했어. 1단에 1단. 1, 2, 1, 1, 4, 4, 1, 6. 중학교 때부터 했어. 그치? 완전 제곱식이야. 얘는 저번 시간에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 대신 x-1을 대입했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네. 그럼 꼭지점이 1인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이렇게 2차 함수일 거라고 얘가. 얘는 기울기가 3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5야. 어쨌든 기울기 엄청 크네. 그래서 마이너스 5니까 y축이 어디 있을까? y축이 여기 어디쯤 있겠지. 왜 여기가 1이니까 y축이 여기 어디쯤 있다고 치면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5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 이렇게. 이해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 이렇게. 그럼 이 만나는 이 교점이 두 개일 텐데 중요한 건 이 교점에 x 값은 얘도 2, 3이라는 얘기야. 좌표는 틀린 거야. x값. x값은 얘도 2고 3이야. 왜? 여러분들 이거 연립하면 요방정식 푸는 거야. 결국 2항에서. 그래서 근을 구하면 동일한 값이 나와. 2랑 3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의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단 하나, 동일한 거야. 이걸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온 내용도 앞에 내용이랑 동일한 거야. x축과 그러니까 x축과의 위치 관계나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동일한 거야. 다르게 보면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주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직선의 교점의 x좌표, x좌표 줄쳐나기 여기 별표나 교점의 x좌표기 형광펜 해놓든지 해놓으라고. 2차함수와 1차함수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냐? 이 둘 다 이게 연립하는 거랑 같다고. 연립하는 거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자 이제 1차 함수는 이제 앞으로 mx 플러스 n이라고 쓴다. 2차 함수는 이렇게 a, b, c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ax 플러스 b라고 안 해. 중학교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고등학교는 다 m으로 써. 직선 나오면 y는 mx 플러스 n 해야 돼. 그렇게 쓰도록 해. 겹치지 않게 평소부터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연립한다는 얘기는 교점을 구하는 거다. 연립하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연립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같다라고는 놔야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야. 둘 다 만족하는 점을 찾는 거야. x값. 그러다 보니까 교점이야. 교점. 둘 다 만족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값을 구하는 거다. 이 항에서 여러분 정리하면 ax제곱 플러스 b-mx c-n은 0 이렇게 해서 숫자 계산하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얘랑 이렇게 갖다가 놓고 보면 결국 얘가 2차고 얘는 1차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결국 흡수돼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배웠듯이 우리가 두 근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위치 관계를 단순히 물어본다.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 그냥 판별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 근이 두 개인 거니까.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인데, 허근은 얘기했어. 분명히 실수평면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수평면에서는 만나지 않는 거다. 교점이 없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고 끝까지 이해해야 돼.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를 지나쳤다. 그러면 이제 진짜 큰 걸 버린 거예요. 자, 필수예제 3번으로 가면, 자, 이차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물어. 이차함수의 x축 위치 관계. 이차함수의 x축 위치 관계. 자, x축은 우리가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했어. 자, 둘이 어떻다 관계를 알고 싶을 때는 연립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했고, 아니면 x절편을 구한다는 느낌으로 가도 된다. 어쨌든 x축과의 위치관계 물어봤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전 수업 때는 완전 제곱식 하는 걸로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대로 할게 그냥. 자, 판별식은 여러분 구할 줄 알잖아. 그치? 그래서 근을 구하지 않고 판별식으로 하면 D 그럼 B제곱 짝수 안 쓸게. B제곱 마이너스 2제곱 4 마이너스 A가 1이야. CK에서 이게 이제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지금 판별식 구한 거야. 이게 0보다 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석해도 된다. 요거 풀면 돼. 시험에 보통 이제 요건 서술형으로 나와요. 서술형.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각각 구하게 한다고. 1번을 구했어.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요걸 풀면 되겠죠. 그래서 K를 이용하면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자,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 똑같은 식을 푸는 거야. D니까. 이게 D인 거고. 이게 0과 같아지는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K는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부동의 방향은 바뀌겠지. 이제 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상황이 반대가 된 거니까. 풀지 않아도 얘를 알면 나머지를 다 알 수 있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큰 걸 풀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0인 건 당연히 그냥 같다라는 게 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었겠네. 바뀌었잖아. 크다 작다. 풀지 않고도 이 단계는 다음 단계는 그냥 와야 돼. 저걸 따로따로 풀면 안 되겠지. 바로 알아야겠지. 자, 필수 예제 6번으로 또 와봐. 시험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나와. 이 문제가 나와도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시험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나와. 시험 문제도 잘 나와. 잘 나와. 알았어? 기본적으로 잘 나오네. 이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야. 어떻게 하면 돼? 얘만 가지고 판별식을 쓰는 사람은 가끔 있어. 실수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랑 이 그래프랑 같다라고 놓고 요걸 변형한 식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하면 큰일 난다. 알겠지?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야. 그러면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면 교점을 구하는 건 같다라고 놓고 요 방정식을 푸는 거야. 교점을 구하는 건 방정식을 푸는 거야. 두 식이 같다라고 놓고 연립해서 같다라고 놓고 이 식을 푸는 거라고. 근데 이 식이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풀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또는 근각의사 관계로 쉽게 해석해낼 수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 뿐이야. 이해갔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x축과 그러니까 여기 직선 입장에서 이렇게 접하는 관계가 되겠지. 그래프 입장에서. 그것도 알아야 돼.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반대로 달아도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말 살짝 바꾸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자, 접하는 경우는 이제 판별식이 0이다 하면 되고, 만나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서 풀면 돼. 선생님 이걸 굳이 풀어줘야 될까?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이게. 예를 들어 판별식 D B제곱 4, 4, 16 마이너스 4A인데 A가 2니까 8 C는 이렇게 항상 괄호 쳐서 여러분들 쓸 수 있도록. 항이 여러 개일 때 이제 헷갈려. 이게 D야, 이게 D. 그러면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또 학생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뭔 식인지 모른다. 그러지 말고 제발 D를 구한 거고 D가 0보다 큰 요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판별식을 위해서 D 값을 구하고 이 D 값을 구하고 걔가 0보다 큰 경우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이 부등식을 푸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 부등식이 얼마나 어렵게 주어지냐? 역시 학교에 따라 틀려. 어렵게 줄 수 있어. 분수 나올 수 있고. 부등식을 못 풀면 안 되지.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산 연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이 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바로 올 수 있냐 이거지. 그런 부분 연습할 수 있도록. 자, 이제 필수예제 4번 봐봐. 아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건 이제 쉬운 문제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걸 잘 해석해야 돼. 이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두 점 A, B에서 만난대. 아까는 비슷한 상황이야. 단지 이제 아까는 X축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랑 직선이 역시 기울기 0보다 크네.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역시 만나는 점을 하나는 A, B라고 줬어. 그럼 그 점에 하나 A 값을 줬잖아, 이렇게. 그치? 지금 요 상황이야. 뭐 얘가 A인지 B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를 A라고 놓으면 다른 점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다른 하나. 근데 우리 알다시피 자, 이 교점이라는 건 결국 얘네들 연립했을 때 연립하자. 자, 아까 얘기해서 교점의 X좌표가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랑 같다. 이 방정식의 근이랑 같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 여기 하나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방정식의 근 하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저 힌트를 읽어내고서 저 문제를 읽고서 아, 나한테 근을 하나 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요 방정식 근을 준 거야,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으면 이제 앞부분을 놓친 거란 얘기야. 됐냐 안 됐냐? 됐어? 그게 됐어 안 됐어? 진짜야. 그냥 끄덕하면 안 돼. 모르는데 된 거 같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모르는데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아는 것 같다라고 하면 모르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하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신있게. 그게 뭐가 문제야? 모르는 건데.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한 거지. 선생님이 설명을 더 잘해야지 그럼. 근데 모른다고 해. 모르면. 제발 모르는데 안다고 하지 말라고. 그 방정식 근이야. 근 하나 가르쳐줘서 2차 방정식 이거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x제곱 이항하면 x k가 뭔지 모르면 여기까지 잘했어. 이렇게. 근데 이 방정식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에.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문제 처음 배웠을 때 그 내용이야. 근을 하나 줬어?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지? 이렇게. 대입해야지. 근이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이게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k가 0이 돼야지. 대입했는데 성립하지 않는다면 근이 아닌 거지. 그럼 이게 성립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 있게. k만 이항하자. 이렇게. k는 얘랑 얘 계산하면 1이니까 5 이렇게. 야, k가 5네. k가 5인지 알았으니까 아, 너는 y는 x 플러스 5인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봐봐. 일단 b의 좌표를 구하려면 다른 근을 구하는 거야. 다른 근. 왜? x값을 구해야지. 2개.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 문제라고 알아야 돼. 이 부분 이렇게 연립해서 이게 연립하는 부분은 오늘 배운 내용이고 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우리 방정식 때 배운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있으니까 요 관계를 이해 못하면 계속 여러분들은 이제 어렵게 느끼는 거야. 다른 세상에 있는 거야. 이 관계를 이해 못하면. 자, k값 알았으니까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x제곱 x k가 5지. 그럼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k값 정리해서 여기 다시 쓰면 요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근을 구한다. 인수분해 되죠 이거. 마이너스 2에 1 하고 여기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네. 됐나?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조금 전에 알고 있는 마이너스 2가 근이기도 하고 여기서 1도 근이네. 이제 x가 1이 근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여기가 이 b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걸 알았네. 그 이제 y좌표를 구해내려면
y 값을 구해야지. 그럼 여기서도 잘 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x 값을 1인지 알아. 그러면 y 값을 구할 때 요 이차함수에다 대입할 수도 있어. 어차피 그 이차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1차함수에 대입할 수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차함수에 대입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그치? 그래서 여기가 y는 x 플러스 5니까 x가 1일 때 y 값은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됐어 안 됐어? 됐지? 앞반에서는 선생님이 따르게 풀어줬어. 따르게 푼 거를 다시 보고 이해해봐. 앞반은 좀 더 어렵게 풀어줬어. 이거 잘 이해해보고 한번 다시 보라고. 다르게 수업을 항상 다르게 할 테니까. 자, 녹화가 안 된 관계로 다시 한번 할게. 자, 나한테 교점의 x좌표 하나를 줬어요. 교점의 x좌표가 1-루트 2야. 그러면 이제 여기 유리수라는 조건을 보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안 돼.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럼 우리 알다시피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얘 유리수, 얘도 유리수래. 벌써 유리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루트 2라는 건 무리수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럼 이 루트 2가 어디서 생겼냐? 그럼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이 부분이 생긴 거지. 이 부분. b제곱 마이너스 IC를 열심히 계산했더니 2가 됐다는 얘기야. 2 이렇게. 그래서 루트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근해 공식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루트 1을 딱 보자마자 다른 놈은 안 봐도 알겠네. 1 플러스 루트 2겠네. 이걸 생각할 수 있냐 이거지. 그게 배운 놈이야. 근 하나를 주면 다른 근은 그냥 줬단 얘기야. 이 언급을 통해서. 그게 이제 2차 방정식과 근과 가시관계에서 나온다고. 두 근 관계. 근해 공식 할 때. 거길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걸 모르면 안 돼 이제. 그럼 두 근을 이제 다 아는 거잖아. 두 근을 아니까 그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선생님이 앞 강의에서 해줬으니까 그걸 보라고.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겠다고.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얘가 얘인데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얘는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 아는 거네. 그럼 두 근을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해서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외우고 있는 내용이라고. 문자로 바뀐 거. 그 다음 두 근을 곱한 거는 a분의 c다. c는 요거잖아. 상수항. b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럼 근을 더해봐. 실제적으로 여러분 더하면 알파 플러스 더해봐.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 하면 사라지고 2가 되겠네. 그럼 두 근을 곱해보라고.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유명한 합차네. 그럼 각각 제곱하면 되니까 1의 제곱 1, 그다음 루트 2의 제곱 2 이거를 빼면 되겠죠. 제곱의 차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아, 너는 마이너스 1이네. 근과 계수가 늘상 푼 거야. 이걸 선생님이 풀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은 앞으로 시험 때 그래야 많은 문제를 해주니까. 이걸 풀어주고 있으면 몇 개 못 해줘. 그게 낫겠어.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고 여러분이 풀어야지. 그래야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이걸 언제 풀어주고 있냐. 이거 풀어준 거 답 거기 있잖아. 그래서 답지 있고 그 풀이 다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보고 자기가 풀어보고 답지 보고 비교해보고 틀린 거 잘 확인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고. 그래서 다 풀어봐야 돼. 거기 있는 거 기본적으로 제발 좀 풀어. 그래서 AB 값을 이거 구하는 거 1차 방정식에 선생님 구할 게 뭐 있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이렇게 풀 수도 있겠네. A는 이항하면 1 B는 이항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자, 푸는 건 여러분들이 풀면서 늘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풀 수 있도록.